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9강 14 부동산 거래 신고 2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는지 보자고요. 자, 갑이 있습니다. 갑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도인이고, 매도인. 자, 을이 있습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매도를 하고, 이쪽은 이제 매수인, 대금 지급을 합니다. 대금 지급. 자, 대금 지급을 하는데, 처음엔 계약금을 지급을 해서 계약금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매매 계약일,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 60일 이내에 신고. 어디다 신고하냐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하면 됩니다.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관청을 바로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은 결국 만약에 이 부동산도 그렇고 중개사무소도 그렇고 같은 시군구에 있다면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이 같은 겁니다. 그때는. 자,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부동산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관청이라는 개념을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60일에 신고하는데, 이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가로에 놓고 이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며칠?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고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그 주택거래신고지역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그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거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자가 이제 요 사이에 낍니다. 자,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인의 매수 의뢰를 받아서 중개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의무가 없고 중개업자가 다 하는 겁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썼다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자, 거래계약 신고, 이 경우에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개업자가 그 밑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자, 이 밑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에게는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 위임이 가능합니다. 자, 신고 위임이 가능하고, 자, 이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를 대행할 때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대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행을 할 때는 첫째, 주민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임했다는 그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 자, 중개업자가 위임했다는 위임장을 쓰는데 그 위임장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자, 인감증명서. 만약에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중개업자가 직접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있다면 그때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자기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겁니다. 갖고 가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증을 받아갖고 와서 중개업자를 주면 중개업자가 이제 매수인에게 주든가 아니면 매수인이 의뢰한 법무사에게 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고, 지금 신고 위임이 가능하고 그 신고 위임은 소속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 계약을 했는데 거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금을 지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거래계약이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라서 취소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래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됐다든가. 자, 이 거래계약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법에는 항상 예외 규정을 둡니다.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자, 누군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거래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지속적 계약, 해제는 일시적 계약, 이런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해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제 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다 해제 등이라고 합니다. 해제 등. 자, 이런 경우에 거래당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에, 중개업자가 아닌 이들이 했을 때는 이들이 가서 거래 해제를 신고서를 내면 되고,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는데 해제된 경우에는 둘이 또 중개업자에게 해제 신고 부탁을 해서 중개업자가 가서 해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무효 취소 해제는 중개업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둘의 문제지. 그러니까 둘이 가서 신고를 하든가 또는 중개업자가 가서 신고했기 때문에 둘에게 거래계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둘이 합의해서 중개업자에게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개업자, 거래당사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면 그 신고관청은 이제 그 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바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 자, 신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자, 신고 내용을 정정, 변경. 요건 또 무슨 내용이냐면 해제 등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자, 신고를 했는데 뭘 잘못 신고한 거야. 그걸 바로 잡아야 되죠. 그걸 정정이라고 그래. 자, 신고 내용의 정정이에요. 이건 바로 정정해서 신고한다, 신청한다 해서 정정 신청이고, 이거하고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자, 변경 신고. 중간에 거래계약 내용이 좀 바뀌었어. 대금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변화가 왔어요. 그거는 변경 신고가 되는 거예요. 변경해서 신고해야지. 그거는 신고고 지금 신고하는 거잖아요.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고 정정하는 건 정정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달라. 그 부동산 등기법의 경정 등기하고 변경 등기 그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 정정 신청 먼저 보자고요. 정정 신청은 잘못된 거를 정정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정정 신청 같은 경우는 정정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신고 필증, 신고 필증에 내용을 정정을 해요. 쭉쭉 밑줄 긋고 빨간색으로 틀렸다고 이제 신고 필증에다가 신고 필증에 정정을 하는 거예요. 직접 신고 필증을 정정을 해. 그래서 이 신고 필증 정정한 거를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제출을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그 신고관청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공무원들이죠. 확인을 하고 즉시 해당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요. 자기들 그 대장에 수정을 해서 새로운 신고 필증을 재교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는 거예요. 재교부. 신고 필증에다 정정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신청이기 때문에. 그러나 변경 신고는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그 변경 신고,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변경 신고 절차는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변경 신고서를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하듯이 뭘 변경하는지 내용을 적어서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역시 이때도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줘요. 신고관청에서는. 다만 요 내용이 조금 차 있어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변경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 보면 먼저 정정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잔금, 요 내용을 보면 잔금 지급일의 변경. 자, 두 번째는 매도인 매수인의 뭐 주소. 정정할 수 있잖아요.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어떤 거래 지분을 뭐 50%인데 40%로 썼다든가 잘못 쓴 경우에 정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건축물의 종류. 자, 건축물의 종류를 잘못 쓴 경우에도 정정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소재지 어떤 지목, 토지를 얘기하는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대지권 비율,
이런 것도 잘못 쓸 수 있으니까 정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계약 대상 면적. 자, 계약 대상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잘못 적은 거야, 주소를. 자,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은 정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1번 잔금 지급일의 변경 같은 경우는 이건 정정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라고 해요. 요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면 주택거래 신고지역 있죠. 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일반 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변경하는 내용은 뭔지 또 살펴보면 변경은 첫 번째 거래 지분을 변경할 수 있죠. 네, 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거래 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 지분이 있고, 두 번째 계약 대상 면적. 여기도 면적, 여기도 면적. 여기도 거래 지분, 여기도 거래 지분. 이건 공통적인 사항들이에요, 지금. 세 번째, 어떤 조건이나 기한. 네 번째, 물건 거래 금액.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중도금 또는 잔금. 자, 그런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 중도금 지급일이 다섯 번째고 잔금일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을 변경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변경한다든가 숫자를 변경하는 거예요. 교체를 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다수의 물건을 결항하면 물건의 변경. 물건을 변경하는 경우. 물건을 여러 개 거래하는 경우에 물건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를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일단 매수인, 물건 변경. 매수인의 경우에도 매수인을 추가한다든가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변경 신고가 가능한데 이 변경 신고는 정정은 등기하기 전에 정정을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정정은 바로 다 수정을 한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하는데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언제 해야 되냐면 요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기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등기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정정 신청도 등기하기 전에 해야죠. 왜 신고필증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신고필증을 등기를 할 때는 제출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거래계약서하고 관련 서류를 다 제출을 하는데 신고필증에다 정정한다는 얘기는 아직 등기를 안 했다는 거고, 이건 변경신고서를 따로 낸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등기하기 이전에, 등기 신청 전에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거래 지분이나 계약 대상 면적, 잔금 지급일 같은 경우는 정정 변경 다 가능하지만 변경만 가능한 거는 이제 조건, 금액, 그리고 중도금 지급일,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잔금 변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잔금 변경일. 자, 그런 거. 그리고 매수인 변경, 물건 변경 같은 거는 변경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개념이 정정 신청은 신고필증에 직접 전정하고 변경 신고는 변경 신고서에 하고 요거 등기 신청 전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는데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자,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후에 변경 신고한다.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 전자, 분자 하나 바꾼 걸로. 반대로 정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것도 틀린 거야. 신고 필증에 직접 정정하는 거예요. 자, 변경 신고서 하는데 변경 신고시에는 신고 필증에 변경하여 제출한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신고했으면 그 신고 내역이 맞는지 틀린지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신고인 입장에서고, 이제 신고를 받는 신고관청이나 국토해양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관공서 입장에서는 먼저 신고한 내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신고 누가 받았어요? 신고관청이 받았죠? 신고관청 누구예요? 바로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럼 이 신고 내역 조사 누가 한다? 조사권자는 바로 시군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받은 사람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내역 절차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제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사항에 누락이 있는 사항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인에게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내용을 보완하시오. 그리고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즉 시군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죠. 그 공무원에게 거래 당사자 또는 그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증명 자료 이런 관련자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고 내역 조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예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거래 계약서는 늘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래 대금을 지급한 증명 자료 네 가지가 있는데, 거래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장의 사본, 통장을 복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매수인의 거래 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이나 정기예금 이런 거, 주식 같은 거 이런 걸 해약했다는 그런 증명 서류. 그러니까 주로 그 대출 그리고 예금 해약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이런 증명 자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예금 외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그 증명 서류.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대금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 네 가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네 가지를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걸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출을 못하는 경우. 자, 거래대금 증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의 과태료가 제일 커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일 큰 벌이에요. 과태료에서는 2천만 원이. 요거 하나에 딱 2천만 원은.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즉 음성적인 소득을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신고내역 조사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4개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 이상한 거 넣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여간 4개, 5개 딱 나오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 이런 것들이. 그런 건 무조건 이건 시험 문제 케이스다. 그러고 공부하시면 점수 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조사는 이렇게 하는데, 자, 시군구청장이 신고 내역을 조사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그 당시에 그 가격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라는 게 있어요. 신고처에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보고, 그 검증 체계를 보고 검증을 해서 이 신고 내역이 맞으면 맞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검증 체계에 보니까 너무 싸게 신고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내시오. 거래계약서 갖고 와 보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신고 내역 조사할 때 검증 체계를 볼 수 있는 그 검증 체계, 부동산 거래 가격, 부동산 거래한 그 가격,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그래. 검증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 검증할 수 있는 이 체계. 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하고 운영하냐면 구축 운영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 자, 검증하는 이 체계를 누가 구축하고 운영하는가. 이 구축 운영자는 바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을 운영을 하고, 그렇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그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하냐? 그렇죠. 시군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 적정성 검증자라고 합니다. 검증자.
자, 적정하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증자들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법령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 내용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자를 밝히고 있고, 자, 그 적정성 검증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까지 마쳤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그 위반 시 벌칙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벌칙이 있는가? 벌칙. 자, 벌칙은 그 과태료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 두 번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그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거짓 신고를 뭐 조장 방조, 주로 신고하고 관련된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뭐 거짓 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요 3천만 원 외의 자료하고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의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니까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는 주로 신고를 안 하거나 뭐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뭐 이런 건데, 요 취득세 3배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다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한 3번에서 5회 정도 우리 만화 공인 중에서 교재를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간다. 내가 요번엔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